네, 회로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압전류 저항의 기호와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기호는 어떤 그 물리량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탈릭으로 씁니다. 그래서 V는 볼테이지, R은 레지스턴스, I는 커런트의 C는 이미 빛의 속도나 전기 용량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인텐시티 오브 커런트로 그 세기 I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단위는 이 물리량을 좀 정량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어떤 특정한 기준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단위가 뭐죠? 1m죠. 그래서 1m는 빛이 특정 시간 동안 나아간 거리로 이제 정확히 정의가 되죠. 그래서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 단위는 보통 이제 표기할 때 과학자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V는 이제 예전에 어떤 이탈리아의 과학자, 너무 긴데요, 이름이. 귀족인가요? 귀족처럼 생겼는데, 이제 볼타의 볼트까지 쓰고 있고,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는데요. 그냥 이제 V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전류는 암페어. 공대책에는 대부분 이제 앙페르 법칙도 앙페르 법칙이 있는데, 물리학과에선 보통 이제 앙페르라는 단어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보통 법칙 이름도 암페어 법칙이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암페어의 그 A 기호 단위로는 이렇게 쓰고요. 저항은 이제 옴. 이 사람 이름이 옴이라서 다 사람 이름이죠. 옴을 쓰고 있습니다. 기호는 당연히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영어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기호는 숫자와 단위를 포함한다. 뭐 상식적인 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옴의 법칙은 여기 기전력 보통 이제 전지가 만드는 전압이라고 해서 엡실론 많이 쓰는데, 저는 그냥 간단한 회로니까 V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저항은 R일 때, 옴의 법칙 다들 아시죠? I는 뭐요? R분의 V. 그래서 저항이 같을 때는 저항 양단의 전이차가 커지면은, 그러니까 전압이 커지면은 전류가 많이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제 전압이 같을 때는 저항이 올라가면은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V는 IR을 잘 기억해 둡시다. 빨간 박스는 이제 암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의 직렬 연결. 그래서 전지가 만드는 기전력이 V이고, R1, R2에 저항이 있을 때 전체 전류를 이제 I라고 하면요, 이 I1에 흐르는 전류랑 I2에 흐르는 전류가 다 같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같게 되냐면은 전류의 정의가 사실 뭐다? 뭐 어떤 시간 동안 흐르는 전하량이에요. 근데 이제 전하량이라는 게 뭐 소모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열이 발생해서 열 에너지로 소모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하량은 보존된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보존되니까 전류가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이 발생해도 계속 흐르는 거예요. 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물길이 있고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은 나눠져서 걸리게 됩니다. 전압은. 그래서 전체 전압이 있으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서 걸리게 되고요. 이제 합성 저항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쉽게 저항이 이제 R 이퀴리버런트로 하나만 있는 회로랑 이제 등가 회로라고 그러죠. 얘를 마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말하는 게 이제 합성 저항이에요.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제 같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V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IR이죠. IREQ는 각각에 대해서 옴의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된다? 전류는 같으니까 다 I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I가 약분되면서 합성저항 REQ는 R1 더하기 R2가 되네요. 그래서 얘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은 전류가 같다. 합성저항은 R1 더하기 R2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저항의 병렬 연결.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 R1, R2에 걸리는 전압이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도선에 저항이 없어요.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지점의 전이나 이 지점의 전이나 이 지점의 전이나 이 지점의 전이가 다 같아요. 물론 저항을 지나가게 되면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전이가 바뀌게 되는데요. 중간에 지나가는 게 없으면은 같아요. 여기도 세모라고 하면은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결국 전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건 전이 사이에 차기 때문에, 전이의 차기 때문에 결국 이 동그랑이랑 세모 사이에 전이차, 그러니까 전압은 같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전이가 같다. 이 동그라미랑 이렇게 이 사이의 전이나 이 사이의 전이차나 이 사이의 전이차나 다 같다. 전류는 아까 물의 흐름처럼 생각하라고 그랬죠. 전류는 가면서 나눠지네요. 그래서 토탈 전류 I는, 여기 토탈이 I라고 할게요. 여기 흐르는 거 I1, I2라 그러면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까랑 반대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가 회로를 저항이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등가 회로. 얘는 REQ 하나 있는 걸로 생각하면요. 옴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 다시 써볼게요. REQ분의 V는 얘도 다 V죠. V 다 병렬 연결해서. 그래서 R1분의 V, R2분의 V. 그래서 V가 약분되니까 합성정 REQ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입니다.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REQ는 어떻게? REQ는 합분의 곱 R1 더하기 R2분의 R1, R2다.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숫자를 바로 넣을 땐 얘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계산 속도는. 네. 그래서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정에 걸린 전압은 같다랑 합성정은 합분의 곱,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류기와 전압기의 연결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기전력 V고 저항 R이 있을 때, 대문자 R이 있을 때, 이 대문자 큰 R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이 전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빨간색이 플러스인데, 이거 건전지에 바로 연결하는 식으로 가깝게 연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여기가 빨간색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연결한다는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연결하나 사실 이 회로 나중에 연결할게요. 여기 연결하나하고 같죠? 네, 이렇게 여기 연결하고 검정색은 연결 안 되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작은 저항 R이 사실 있을 텐데 이 전압은 사실 여기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게 될 텐데 아까 이건 회로에 병렬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병렬 연결한 거죠.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작은 R의 전압이 곧 이 큰 R의 전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작은 R의 전압을 재도 이 큰 R의 전압이 측정되는 거고요. 이제 전류계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죠. 플러스 빨간색은 이쪽에다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얘는 직렬 연결이죠. 반드시 여기 R'이라고 하면은 전류계 내부의 저항을 R'을 반드시 지나야 되죠. 전류가.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교차하는 거 아닙니다. 띄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R'에 흐르는 전류나 R에 흐르는 전류나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두 곳 다 전류가 같아요. 그래서 전류계는 R'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게 되겠지만 결국 그 라지 R에 흐르는 전류가 측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이제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한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